안녕하세요. 예술놀이로 우리 아이의 잠재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시드앤그로우 대표 김민지입니다. 4강에서는 예술놀이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술놀이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아이들과 놀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놀이에 필요한 환경 또는 도구적인 측면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놀이에 필요한 도구적인 측면이 아닌 아이들이 예술놀이를 했을 때 필요한 부모님들 그리고 양육자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다가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강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의 예술놀이에 함께하는 양육자의 태도는 아이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천천히 따라가며 들여다보고 반응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아이의 예술놀이에 함께 참여하며 아이의 숨은 잠재력과 놀라운 창조력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기린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기린 다리가 길게 쭉 뻗은 다리가 아닌 거예요. 기린의 무릎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정말 궁금했습니다. 분명 아이만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기린 다리는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때 중요한 건 엄마의 호기심 가득한 그 눈빛과 말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호기심 가득해하는 제 눈빛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깔깔깔깔 웃으면서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기린의 관절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린의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기린의 관절을, 그 다리를 보이는 그대로 그렸고 기린의 다리는 길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이는 왜 그렇게 즐거워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순간순간 성취감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는 엄마를 궁금하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아는 정보를 활용해서 엄마를 놀래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엄마에게 자기의 지식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로운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아닌 타인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어린 자녀들은 양육자로부터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친구들로부터 내가 뭘 잘하는지 또 내가 뭘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지 다양한 타인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은 좋은 대상, 긍정적인 대상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양육자로부터 참 괜찮은 경험,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외부로부터 자존감을 찾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내면에 이미 건강하고 튼튼한 자존감이 잘 자리 잡은 아이들로 자랄 거예요. 아이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놀라운 생명체가 내 앞에 있고 그 생명체가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함께 감격하고 감동해 주세요. 예술놀이의 두 번째 필수 요소는 양육자의 허용과 반응입니다. 아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아이의 경험과 시도가 안전한지, 적절한 원칙과 기준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아이가 결정한 것과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허용한다는 것은 허락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허용은 말뿐만 아니라 눈빛과 행동, 태도를 포함합니다. 아이들과 예술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꼭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재료는 어떻게 표현하고 활용하든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단,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과 원칙, 그리고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재료들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재미있을까? 이렇게 해볼까? 또는 저렇게 해볼까? 재료를 마음껏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허용받았다라고 느낀 아이들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창조성을 더해서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예술가가 됩니다. 자유로운 표현을 시도하고 재료의 활용을 달리 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또는 거꾸로 보는 다양한 방법도 생각해냅니다. 그럼 이제 양육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응입니다. 아이는 양육자의 반응을 통해서 아, 나의 행동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가 느끼는 지금의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아주 효과적인 반응의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떻게입니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신기하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라는 말은 우리 아이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데에 아주 효과적인 말이 될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눈빛과 행동과 태도로 함께 반응해 주세요. 간혹 아이의 그림이나 작품을 교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 진짜 멋지다. 너무 잘했는데 이거 하나만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수용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아이의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덜하면 덜한 대로, 더하면 더한 대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아이가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세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반응해 주세요. 아이의 잠재력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따뜻한 햇빛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자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보다 조금 한 걸음 느려야 합니다. 아이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반복을 통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해요. 얼마 전에 책을 주제로 아이들과 체험 수업을 했습니다. 자투리 가죽을 잘라서
자유롭게 자기만의 책 표지를 만들도록 했어요. 한 엄마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은 여자아이는 잠깐 고민을 하고 조용히 앉아서 아주 섬세하게 꽃과 나비를 오려서 붙이기 시작했고요. 남자아이는 고민 없이 조각조각을 모아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자투리 조각이 결국엔 어떤 그림이 될까? 그런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생각을 하고 만들라고 뭘 하고 싶은데 무슨 그림인데?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한번 기다려 보시죠. 아직 모르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 뭔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잠시 후에 아이가 미니북을 완성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아이의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된다고? 어머! 아이가 만든 책은 그날 제가 본 가장 특이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창의적인 책이었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몰랐어요, 어머니. 그런데 기다려주시면 돼요. 아이들은 결국은 해냅니다. 아이들은 만들어냅니다. 우리 아이를 마음껏 상상하는 아이로, 또 잠재력을 꽃피우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다면 그만큼을 기다려 주셔야 해요. 씨앗을 심은 농부가 할 일은 적당한 물과 거름을 주고 병충해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고 또 잘 자라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재촉하지도 않고요. 스스로 어렵게 틔운 싹을 돕는다고 잡아당기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기다려주세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봐 주세요. 아이가 다 했다 라고 할 때까지. 그리고 믿어주세요. 아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상상을 하고 있다고 궁금해 해주세요. 아이들에 대한 양육자의 호기심과 기대가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냅니다. 양육자의 지지와 믿음이 뒷받침된 아이의 선택,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이 아이가 앞으로 걸어갈 단단하고 안전한 길이 될 거예요. 할 수 있음을 경험한 아이들은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결국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의 잠재력을 다시 끄집어내고야 맙니다. 아이의 충분한 예술놀이 경험은 우리 아이를 건강하고 단단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데에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 물감놀이를 하다가 물을 쏟았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게 조심하랬지. 아이고 조심조심하지 않고 물을 쏟아.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실게요. 정말 우리 아이가 일부러 물을 쏟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말 그대로 실수를 했고 물을 쏟은 그 순간 누구보다 아이가 놀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건 아이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결코 부정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대하는 모든 순간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술놀이는 자유롭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참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미술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고등어였습니다. 아이들은 시장에서 파는 손질되지 않은 고등어를 책상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선을 이리저리 뒤집거나 돌려보면서 관찰했습니다. 고등어의 배는 어떻게 생겼는지, 고등어의 꼬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고등어한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이들은 눈으로, 코로, 또 촉감으로 사물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점토를 활용하여서 실제 고등어와 같은 통통한 고등어 한 마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고등어는 모두 다 달랐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관찰한 대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등어들은 각자의 우리 아이들의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늘 저녁 아이의 책상 위에 고등어 한 마리를 올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 주변에 많은 재료를 편견 없이 예술 재료라고 보아주실 수 있나요? 우리의 허용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 도구, 자연물, 많은 사물들, 그 모든 것에 편견 없이 보아주셔야 합니다. 물감은 예술 재료지만 돌멩이는 예술 재료가 아니다. 이렇게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편견도 없이 우리의 모든 재료들, 모든 사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다양한 예술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작고 큰 그림을 그리든 자그마한 작품을 하나를 만들든 점 하나를 찍든 크고 높은 큰 빌딩을 만들든 우리 아이들은 예술가입니다. 꿈꾸고 생각하고 창작하고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예술가가 되어가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의 예술성을 믿어주세요. 놀면서, 자라면서, 채색하면서, 또 만들면서 아이들은 만들고 꿈꾸고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생각도 잘하고요. 창의력도 잘하고요. 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던 그 잠재력까지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4강 예술 놀이의 필수 요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총 3개의 큰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긍정적 시선, 두 번째로는 허용과 반응, 그리고 세 번째 기대와 기다림. 이렇게 3개의 주제입니다. 양육자의 태도는 아이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전 강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아이에게 창의성과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 주도권과 자율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아이가 하는 행동을 바라봐 주시고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허용해 주고 또 그 행동에 따른 반응을 해 주시면서 항상 기대해 주고
또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예술놀이를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의 숨은 잠재력과 놀라운 창조력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차시로 여러분과 예술놀이로 우리 아이 잠재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과 양육자분들의 태도와 믿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아이들이 예술놀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드앤그로우 대표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